아이인사이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5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이제 앞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 박인호 수장님과 함께 저랑 둘이서 아이들과 창의영재 R&D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지금은 목 상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오늘 거의 처음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소장님이랑 잠깐 한 1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게 오늘 제가 했던 첫 번째 말이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잠시 뒤면 이제 목이 또 금방 쉬기 시작할 텐데 제 목을 완전히 확 쉬게 만든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8월 4일이었나요?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진행됐었던 창의영재 R&D 캠프를 막 마무리를 하고요. 그때 이제 워낙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처음에 슈퍼 얼리버드 한 차례 설명을 했는데 이미 거기서 예약 마감이 다 차버리고 웨이팅까지 생기는 바람에 아마 그대로 그냥 마감이 돼서 그대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고민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빠른 템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1월 달에 진행되는 캠프인데, 이 캠프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강의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역량이 단순히 딱 그런 한 부분에만 이제 아이가 뭐 소위 말해서 입시와 관련된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간의 박인호 소장님의 여러 가지 강연들과 이제 다음에 있을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도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서술형 평가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중학교 때부터 수행평가를 본격적으로 연습 삼아 이제 해보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실제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팀원들의 동료 평가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평가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평가에서 우리 아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문제 잘 풀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문제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이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인호 수장님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두고 키워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실제로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이 이를테면 집 근처에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집 근처에 이런 수업들을 해주는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이런 역량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텐데 만약에 그마저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몇 가지 안 남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받게 되실 연세대학교 창의영재 R&D 캠프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캠프는 사전 모집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설명회 직후 단 7일 만에 그냥 마감이 다 끝나서 슈퍼 얼리버드 한 차례 설명회만으로 그냥 끝났고 그 이후에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던 얼리버드 설명회로서 그냥 대기 접수까지 다 마감이 된 상태였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관심을 두고 계셨다면은 그때 그 내용들을 아마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마감이 조금 빨리 될 것 같으니 조금 판단을 서둘러 주십사 하면서 저희도 학생이 미리 딱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대기 인원까지 딱 마무리가 되면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2박 3일, 2박 3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3박 4일이었나? 3박 4일이었죠. 3박 4일 동안에 모두 다 해서 30시간의 수업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저랑 15시간 그리고 박인호 수장님과 15시간 수업을 각각 나눠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제 수업 15시간, 박인호 수장님 수업 15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와 초등부로 나누어서 제가 초등부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등부 수업을 하고 박인호 수장님은 중등부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 수업을 먼저 하는 순서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캠프가 빨리 마감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는 오늘 박인호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역량들을 좀 키워나갔을 때 가장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간 우리가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영어나 수학, 그 밖에 뭐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공부들은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이나 혹은 뭐 인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지만 비교과적인 역량들, 발표나 토론, 글쓰기, 그리고 탐구하는 역량들은 도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역량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에 대한 니즈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수업을 벌써 이제 한 2년째, 3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방학 동안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 계속해서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둘씩 어떤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여름에 진행했었던 캠프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124명인가 126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인사이드 카페를 들어가시면은요. 카페를 들어가시면 위에 이렇게 배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하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한 화면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살펴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도 또 다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2026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참가비는 149만 원, 숙박과 아이들이 이제 받는 교재와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보고서를 작성한 그 논문집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캠프 내내 이제 같이 입을 단체 티셔츠 두 가지, 그리고 뭐 숙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에서는, 보통 한 번 수업에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모두 다 해서, 4차 시수업, 4차 시수업을 했을 때 보통 수강료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강사의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강료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저렴한 금액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3박 4일인데 참가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섹션 1은 주제 탐구 프로젝트. 요것은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섹션 2는 독서와 디베이트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을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소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를테면 대강당에서 입소식과 퇴소식을 하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강의실 중에서 비교적 사이즈가 큰 강의실을 빌려서 아이들이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연세대학교 기숙사와 기타 부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생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스카이 및 의대 합격생들의 탐구활동 노하우 집중 훈련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이자 아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역량이 될 텐데, 박인호 수장님께서는 뭐 저야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지만, 박인호 수장님께서는 전업이 이제 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입시와 관련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시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입시 컨설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컨설팅을 뭐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쫙 하고 또 빠져서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컴퓨터에 프로그램 두들기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이라든지 수능 점수라든지 학교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 합격선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한다면 그런 컨설턴트들이 조금 더 강한 역량들을 가지고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제로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5년 전에, 10년 전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대학교에 합격이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찰력들을 바탕으로 그런 강사분들도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수업들을 대학에서도 하고 계시고 일반 어떤 그 원장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수업을 하신다. 저도 마찬가지로 박인호 소장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과 같은 수업 그리고 다음에 있는 2탄이죠. 2강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하나둘씩 알아가게 되면서 왜 이런 수업들이 중요한지, 왜 소위 말해 학군지에서는 이런 수업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저희가 캠프를 통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키워주려고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소식과 수업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번은 아니고 지난번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뭐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대형 강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입소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여기는 비교적 좀 작은 한 80명, 10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강의실이 좀 예쁘긴 하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도 이런 어떤 그 대학에서 그냥 대학도 아니고 나름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하나라고 일러져 있는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대학교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그 대학생들이 실제로 수강을 하는 그런 강의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것도 꽤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들은 실제 수업들은 이렇게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이 되는데 보통 모둠은 4명, 5명, 6명 정도에서 모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 수업의 경우에는 모둠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한 모둠이 하나의 보고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도 보고서를 충분히 제한된 시간 안에 잘 쓸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역량들 뿐만 아니라 그냥 기초적인 어떤 학습 역량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는 묶어줘야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러니까 30시간 아니죠. 15시간 안에
보고서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의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팀원들은 조금씩 팀원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된다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참여가 가능해요. 자,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이번 겨울에 진행되는 캠프에는 참여가 어렵고 내년 여름에 진행되는 캠프에는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현재 4학년인 경우에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현장 수업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초집중 단기 완성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탐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요번에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 여름이죠. 여름에 진행됐었던 캠프에서는 연구 방법론이 실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과 학업 성취도, 그 성적이 되겠죠. 학습 역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학생이 되어 보기도 하고 피험자가 되어 보기도 하면서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음악을 안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한 다음에 실제로 각각의 공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암기 과목 시험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배경 지식과 관련 없이 이 학습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공부한 학습 환경이 실제 단어 암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대학원에서 다양한 학습법들, 암기 방법들을 놓고 실제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인데 그런 것들 하나를 실제로 아이들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직접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찾고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를테면 예전에 수업을 했을 때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 펼쳐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통계청이나 기상청에도 관련된 데이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내가 찾은 자료가 내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자료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자료인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밝히고 싶은 어떤 문제를 탐구 문제가 되겠죠. 연구 주제가 될 거고요. 그런 연구 주제를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나의 주장들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내가 설정한 연구 문제를 어떻게 우리 팀원 내에서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자료를 재해석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수업을 이번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서와 디베이트에 관련해서는 박인호 수장님께서 잠시 뒤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거니까요. 현재 2025학년 기준으로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탐구 역량, 수행평가 역량은 진짜 실전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과 같이 있는 곳에서 수행평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독서 감상문, 독후 감상문도 집에서 써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집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검증하는 것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불러 모아서 그냥 오늘 2시간 동안에 독후 감상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메모를 해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만 두고 키보드만 둔 상태에서 그냥 오직 워드 프로세스만 접근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보고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씁니다. 토크 감상문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직접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구 역량,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역량들을 제대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번 겨울방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겨울방학 때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역량들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수업들을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아이들이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 보면 작성해 볼수록 그리고 각종 토론이나 독후 활동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역량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 두 번만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량이 이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학생들과 굉장히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캠프를 한 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나 혼자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뒤에 안장을 잡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페달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자전거를 처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타봤던 경험을 해봤다면 언제라도 그 자전거를 약간의 짧은 연습만 더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탈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탐구적인 역량들은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번 해보게 되면 예전에 내가 썼던 보고서를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썼지. 연구 문제를 이렇게 작성하고 그때 연구 방법 선택할 때 맞다 이런 거 했었다 하면서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서 내가 한번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고 참여했었던 그 수업들을 아이가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쓸 수 있게 된다.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역량들 그리고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번 창의영재 R&E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와 관련된 수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공들 박인호 수장님과 저는 시작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012년, 13년 이때부터 이와 관련된 수업들을 직접 진행을 했었고 교재들도 직접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여러 원장님들이 이런 수업들, 주제 탐구 보고서나 교과 연계 탐구 보고서 수행 평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도 쓰고 있고 그리고 원장님들께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박인우 수장님도 잠시 뒤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관련된 수업들과 그리고 실제로 대학원에서도 석사 학위 과정으로도 이런 커리큘럼들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 주임 교수로서 재직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의 수업이 동네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과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이다. 저희는 이를테면 학원 강사들, 학원 선생님들, 학원 원장님들이 이런 수업들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과 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업의 퀄리티가 당연히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더불어서 좀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번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보통의 우리 또래의 학부모님들, 아마 이 강의에 들어와 계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혈액형과 성격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진짜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자의 몇 번의 DNA에서 몇 번이 거기에서 XY 염색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합으로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별이 달라지는 것처럼 혈액형을 구분 짓는 것도 염색체의 어떤 부분이 그런 영향을 주니 당연히 염색체에서부터 유전자에서부터 DNA에서부터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혈액형과 성격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저는 AB형인데 AB형 성격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어떤 그 피해. 물론 농담인 줄 알지만 그리고 뭐 A형, 소심한 A형, 뭐 바람둥이 B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전문 용어로는 포로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받는 것들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주제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교재인데요. 보시면 연구 방법론,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 그래서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 목적 작성해 보기, 연구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건 무엇인지, 연구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해 보는 거. 그러면서 이 워크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워크북은 박인우 수장님이 수업하시는 것은 박인우 수장님이 직접 만드시고, 제가 수업하는 것은 제가 직접 만들면서 서로 이제 교차 검증하면서 더 좋은 어떤 워크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교재 연구들을 같이 하곤 하는데, 이런 곳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연구 방법론들을 하나 둘씩 아이들이 그 개념들을 익혀나가고 아이들 수준의 탐구 보고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같이 자연스럽게 안내하면서 우리가 이번 공통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 목적을 어떻게 작성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은 또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렇게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키보드가 있는 태블릿 PC가 필요합니다. 물론 워크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업은 재밌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런 캠프들을 참여하는 걸 좀 꺼려하거나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캠프들은 막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문제집 실컷 풀다가 와야 되는 자기주도 학습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캠프들이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 창의영재 R&D 캠프는 그냥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마음껏 토론할 수 있고 마음껏 자료조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해볼 수 없는 경험이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에 금방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한 학생들의 아마도 제 느낌상으로는 95%의 학생들은 이 수업 또 하고 싶다. 너무 재미있다. 이런 수업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평가들을 많이 제가 들었다라는 거.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단체 생활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단체 활동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캠프에 적응을 엄청 잘하고요. 이 캠프에 굉장히 재밌다고 이야기하면서 탐구 보고서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들까지도 잘 만들어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이제 아이들이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탐구 활동을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보고서들이 이렇게 같이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약, 혈액형과 성격 관계성 연구. 본 연구는 사람들의 혈액형과
성격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혈액형과 성격의 잘못된 관계로 인한 인식들로 인하여 혈액형으로부터 정해진 성격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고 예를 들어 A형 소심하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포로 효과가 나타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문장이 좀 어색해요. 하지만 전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논문 쓰기와 거의 똑같은 탐구 보고서 쓰기는 전형적인 형식이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포멀한 형태의 글쓰기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와 같이 요약,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 및 배우고 느낀 점 5장, 요 내용들까지 아이들은 5개의 장으로 된 이런 내용들을 글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했었던 것은 함께 만드는 안전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청소년 인식과 대응이었었는데요. 여기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인식과 대응,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설문조사도 해 가면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자료 수집도 이렇게 해 가면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연구 방법론들을 돌아가면서 하나 둘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때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조사 연구들을 진행을 한다. 자료 수집하는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과 주제는 매번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때는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들, 여기 보면은 겨울 패딩도 있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했었던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통계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수업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이런 통계 포스터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통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각각 아이들이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 겁니다. 학생 한 명이 자기의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문 형식의 주제탐구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당시에 모의 유엔 진행했었던 거, 박인호 수장님의 그 내용들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게 된다. 지금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요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는 바로 지난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를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보는 이런 실험에 직접 참여하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좋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도 교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요번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배경음악 청취에 따른 학습 효과 비교 탐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요번에 나온 것들 여러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A반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수 소장님께서 지금부터 독서 디베이트 수업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그 마저 화면을 하시지. 직접 같이 공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자, 좀 볼까요? 음, 네, 지금, 네, 연세대 캠프를, 어, 처음 기획한 건,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설명회를 이제 아이인사이드에서 제가 처음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온라인용으로. 제가 이제 일반, 강의하는 이제 용 교재들은, 어, 뭐, 한 3시간씩 수업해가지고 8주, 막 이렇게 수업하는 교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3시간씩 8주를 아이들하고 진행한다고?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의 집중력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이. 레드 베이직, 레드 엔트리 이 과정을 지금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금요일 수업에서 어, 제가 일부 앞에 오늘 했던 거 이어서 오늘 했던 입시 설명회 2부를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레드 과정에 대한 소개를 좀 붙여서 그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캠프라도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성태 박사님하고 어, 좀 서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 일정 맞추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대 캠프도 지금 미리서 어, 선공개를 하는 게 이 일정 먼저 잡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정을 먼저 잡자. 그래서 지금 미리 지금 일정을 잡은 건데 어, 방학 일정들이 뭐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전후 해가지고 거의 다 방학을 했는데 요즘에는 1월 초까지도 또 학교를 나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재 공개되어 있는 날짜보다 지금 일주일 뒤로 수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확정을 10월 중에 해서 이제 안내한다고 지금 그렇게 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동안에 했던 뭐 디베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같이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공유를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했던 수업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캠프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2박 3일, 아까 우리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야, 2박 3일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좀 늘려서 하자. 했다가 이제 이번 4박, 그 다음에는 4박 5일. 근데 4박 5일은 또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3박 4일. 3박 4일 이번에 진행하니까,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대 캠프는 그냥 3박 4일로 고정해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재 박사님 수업했던 장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이제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 뭐 이거 보여드리는 건 굳이 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제 내용을 다 올라와 있으니까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여름에 했던 그 이제 디베이트 자료집 뭐 이것도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로 했던 수업이에요. 첫 번째 캠프. 예, 그때 했던 수업. 그래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토론 방식을 우리가, 세다 토론 또는 뭐 칼포포식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의 포맷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칼포퍼식 토론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팀전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들도 한 번씩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베이트는 어, 말 그대로 디베이트니까 말을 되게 이렇게 많이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공유의 형식을 네, 조금 바꿔주고 네, 소리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그런 위험 부담 자체를 지지 않겠다는 거죠. 네, 우리 애가 저기 가가지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사전 올까 유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양봉한 임상 결과 유전자 변형을 한 음식에는 독소가 별 자, 뭔지 다들 아실 텐데 어떤 그게 특정한 자기 역할들을 다른 아이들의 역량에 큰 맞게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배치를 해서 유전자를 잘라서 큰 피해를 자연적으로 일으킬 그 수 다음에 있지만 두 번째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망국기가 걸려 있는데 어, 이 모의 국제회의 포맷으로 그동안은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책을 뭐 한 권을 처음부터까지 다 강독하고 이런 수업이 아닙니다. 독서 연계 탐구 활동이라는 건 책에서 키워드를 빼오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 현상에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독서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미리서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요. 책은 뭐 대부분 아이들이 다 읽고 오는데 전혀 읽고 오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이제 같이 또 쭉 진행했던 이제 모의유엔 디베이트 이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 결의문 같은 것도 이제 국가별로 작성을 해서 다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자기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Your Honor, the Chairman of the UNGA, I am 이때 the 이제 이렇게 representative 영어 of 발표를 Australia, 진행했거든요. Daniel. 어, The delegation of Australia is standing here to deliver the 때는 hours 뭐 of today's 사전에 agenda. Why is half the world starving? 뭐 영어 발표를 한다 뭐 이런 말도 We 안 are gathered 했어요. here today to seek 이런 말도 안 solutions and 하고 responses to 그냥 현장에서 자 영어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즉석에서 어, 해서 안녕하세요. 영국 대표 영어로 하고 강유주 싶은 사람 이마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는 자, 이렇게 빈곤과 기아 문제에 한국어로 대해 진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하고 컨설사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런 식으로 영국은 기부 애들이 문화가 있다고 이게 토론하고 이 나왔던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들인데요. 자, 어, 이제 최종 이제 모의 유엔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결의문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세 번째에서는 이제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또 아젠다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모의 국회의 형태로 이번에는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조에서 이제 정책을 Our graph 제안하는 is 이런 made 활동들을 for a 하는 good 거죠. environment for studying. If you see the chart below, you can know how much teenagers under 18 is in an appropriate size. There's a 사실, lot to make a good environment for 모의 students. For 국회는 example, if you got number 8, then this teacher will write 우리나라 국회이기 때문에 영어로 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난 여름에 이제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진행됐던 모의 국제회의에서 영어팀이 또 있었다는 걸 알고 이번에도 영어팀을 운영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또 진행을 했는데
어, 참, 이 어린 친구들이, 어, 참 대견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고요. 뭐 그룹 활동한 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뭐 이제 어쨌든 사진들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 예 여름에 모의 유엔하면서 나왔던 그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To Make the World Hunger Free,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해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실천 협약. 네, 이 내용으로 네, 이렇게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어, 이제 의안들, 네, 한국판으로 된 것도 있고 영어판으로 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의국회. 그래서 이제 모의국회는 자, 미래 사회를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미래는 로봇과 AI 시대입니다. 뭐 그 시대를 살아갈, 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일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책들을 사전에 만들어 보는 그런 어셈블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했던 주제들이 참 재밌어요. 학교 내 인터넷 규제와 사이트 신뢰도 강화를 위한 법률. 네. 예, 이렇게 영어로도 만들고요. 일자리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청소년 딥페이크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예, 정부의 허가 없는 살상용 로봇 연구 생성 수출입을 금지하는 법률안. 네, AI 창작물 저작권에 관한 법률안.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까지를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 모의 토론, 어, 토론에서 정책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게 토론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찬반 토론을 하는 게. 근데 찬반 토론의 어떤 자기의 입장을 넘어서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를 제시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론에서는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의 토론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학 입시 이제 언젠가 아이들도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텐데 대학 입시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최종 퀘스트가 될 그러한 면접이라는 관문들을 통과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또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어, 창의연재 R&D 캠프 독서 디베이트 파트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이제 4년도 처음에는 그냥 칼포프식 토론을 했어요. 찬반 토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다양한 사회에서의 어떤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부자세, 또는 뭐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입장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자세들을 배웠던 토론 방식이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이제 캠프를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하자. 뭐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고민이 좀 된 거죠. 이왕 하는 어, 토론 수업이라면 좀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네, 고민을 좀 하다가 어차피 또 제가 또 다 해봤던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모의 유엔 한번 하지. 그래서 원래 모의 유엔 단독으로 하는 캠프들도 있어요. 근데 어, 김승태 박사님이 하는 수업에다가 그 다음에 독서 디베이트인데 거기다가 모의 유엔이라니 그러면서 비용이 또 너무 싸잖아요. 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좀 쉽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우리 아이들 중에 좀 특목자 사고를 간다거나 아니면 일반고 중에서도 앞으로 좀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들에서는 이 모의 국제회의 같은 프로그램들은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아, 나는 연대 캠프에서 이걸 미리 해봤어. 그러면 또 얼마나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24년도 8월에 진행했던 토론 방식을 25년도 2월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모의 국제회의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젠다는 이제 To make the world hunger free였죠.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근데 25년도 8월 이번에는 이제 모의 유엔을 또 하면 또 그렇잖아요. 또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해도 상관없는데 어, 모의 국회를 그러면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그래서 미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라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번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겨울에는 모의 유엔하고 여름에는 모의 국회 하자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어,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이번 주제는 뭐냐? 이번 주제는 네, 모의 재판입니다. 모의 재판. 네, 26년 1월.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기대가 됩니다. 주제는, 아젠다는, To Save the Earth. 지구를 살려라. 자, 지구를 지켜라. 지구방위대. 그래서 찬란한 멸종,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 펭귄 박사님인데, 펭귄 박물관 박사님. 이정모, 네, 관장님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아젠다를 잡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으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근데 토론의 포맷은, 재판의 형식이다. 자, 뭐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참고도서입니다. 참고도서. 뭐 더 추가로 더 읽어도 되고 뭐 안 읽어도 되고. 아이들이 읽기에는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준비 기간이 길어서 책 한 권쯤 더 읽으면 좋겠다. 고등학생들이라면 좀 읽어볼 만한 책들이에요. 중학교 때 어떤 책 읽으면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어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고등학생들은요, 서울대 입학생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런 책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독서 특강 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2050 거주불능지구 이것도 이제 참고 도서고요. 주 텍스트는 찬란한 멸종입니다. 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는 네, 네, 사법재판소를 네, 가게 될 거예요. 네, 국제사법재판소. 지금 마감됐나요? 마감 감사합니다. 26년 겨울캠프 슈퍼 얼리버드 설명회에서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이면 어떡하냐. 미치겠다. 예, 어쨌든, 어, 자, 국제사법재판소를 가게 될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었죠. 네, 이 헤이그 밀사, 헤이그 밀사. 네, 그 헤이그가 있는 나라, 네,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될 거고요. 물론 덴마크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모의 재판이니까. 그래서 모의 국제 이 재판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아젠다는 기후위기와 멸종에 대한 책임과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고가요. 네, 호모사피엔스예요. 네, 호모사피엔스. 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또,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내용으로, 정말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제 설명을 마치면서 자, 이번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테니 많은 기대 가지고 그다음에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벌써 조기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신청하신 분들 어, 아이들 맡겨주신 시간만큼 성장해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고 이번 캠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3박 4일 만에 변한다고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박인호 소장이었습니다. 네, 김생 대표님 이어서 받아주시죠.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원은 이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이제 대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1, 20% 정도? 저는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본 것은 아닌데 그냥 옆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을 곁눈질로 이렇게 보니까 한 10%, 20% 정도는 이제 미리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수강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한 열댓 명 정도가 아마 취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신다면은 이제 대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순서가 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전 수업 그러니까 이제 캠프의 시작이 연세대 도착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부터가 캠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시작 전까지 아마 환불이나 취소가 있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대기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라서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와서 뭐 마감 공고 뜨셔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 신청을 해 놓으시면 아마 이 대기자로 아마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대학 입시도요. 최초 합격보다 추가 합격이 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뭐 질문 혹시 올라온 것 중에 답변 안 드린 거 있나요? 겨울 캠프 때 어떤 책으로 하나요? 방금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작년 겨울이랑 주제로는 전혀 겹치는 게 없습니다. 예, 매번 안 겹칠 겁니다. 매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 포맷은 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음번에는 또 모의 유엔을 할 수도 있는데 포맷이 같아도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제 뭐 모의 유엔, 모의 국회, 모의 재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뭐 6년, 10년 와도 계속 바뀔 거예요. 어, 자,
네, 네, 정원은 네, 매번 네, 같은 정원으로 네, 운영이 되어집니다. 네, 방금 대표님이 글 올려주셨네요. 네.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수업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60명 정도가 이제 아이들이 팀 활동을 하기에 딱 좋은 인원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여섯 명, 이 토론이나 디베이트 같은 걸 할 때 보통, 이 소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말을 못 해요. 세 명 앉혀놓고, 야, 너희들끼리 말해봐. 말을 못. 그래서 여섯 명 정도 그룹이 디베이트에서는 제일 좋거든요. 뭐 이제 여섯 명씩 해가지고 한 10개 팀 정도가 있으면서 여기서 또 찬반으로 구분하고 자기 주제 잡고 하게 되면, 어, 이 서로 디베이트 쪽만 생각하면 디베이트 쪽은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서 또 내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정도 인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의 국제회의 같은 것들을 좀 크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00명 이상 모여서 합니다. 300명 이상 모여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한 절반 정도 규모, 100명에서 120명, 네,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어서 60명 정도 인원, 한 50에서 60명 정도 인원이 한 개 클래스에서 진행하면 수업은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재밌고 결과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학년은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학년마다 인원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초사 적응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초사 남자 여자는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좀 이렇게 신기하게도 전체 인구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남자랑 여자의 성비는 거의 뭐 한 4.67 대 5.3 정도의 느낌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학년은 4, 5, 6 아니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학년별 인원들이 많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나 중학교 2, 3학년은 아무래도 학년이 조금 이제 학생 숫자가 좀 적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통 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여학생들이 좀 잘해요. 어릴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발달이 그래요, 발달이. 여학생들의 발달 주기는 7년 주기예요. 그래서 7일은 7, 7이 14, 7, 3이 11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8년 주기예요. 그래서 8일은 8, 8이 16 이렇게 가니까 좀 갭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 근데 어쨌든 남학생, 여학생 애들 다 잘하고 양쪽 끝에 저희가 이제 초4부터 중3이잖아요. 초4부터 중3.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학년의 참여 인원은 아무래도 좀 적고 가운데 학년이 볼륨이 좀 크다. 5, 6, 1, 2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육지한 경기님께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작년 겨울에 갔었는데 진짜 좋았다고 해서 또 신청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잘 챙겨주실 거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때 만난 초4와 겨울방학 때 만나는 초4는 또 달라요. 6개월이면 꽤나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당연히 저학년 학생들도 아주 잘 케어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 예, 영어 잘 못하는 아이 참여해도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영어 캠프 아닙니다. 네, 우리
그냥 영어 세션을 디베이트 파트에서만 영어 세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그리고 또 질문 잠깐 받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모두 음, 준비만 된 친구들이 많이 신청한 듯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하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태준이 겨울에 또 온다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음. 예, 지금 이제 연대 캠프에 어, 2번 오는 친구도 있고, 3번,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3회, 이제 다음 해 오게 되면 4회 연속 참석하는 애들도 이제 있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 처음 왔을 때, 그 아이들의 퍼포먼스가, 어, 첫 캠프 끝나고 2박 3일, 그때는 2박 3일이었거든요. 근데 2박 3일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더 오고, 한 번 더 오고, 또 중간에, 본인들이, 뭐, 우리 아이인사이드 외에 다른 어떤 탐구 활동들을 뭐 영재원을 다닌다거나 뭐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인사이드 내에서도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뭐 레드코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학습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서 역량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요. 절대 어려워할 거 없어요. 절대 어려워할 거 없고, 저랑 김성태 박사님이 수업하는 것, 그냥 이것만 믿고 보내시면 됩니다. 어, 아무리 얘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요, 어,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갈 거예요. 이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건 영어나 수학 이런 거랑 다릅니다. 어, 뭐 영어 단어 어느 정도는 되고 문법은 어느 정도 돼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 수 있어. 너 뭐 이 정도는 좀 해야 어 그래도 기본 정석은 풀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선행 심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리드하는 대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숨겨져 있던 그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작점이 되면서 해가 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갈 거예요. 한 번을 제대로 물꼬를 틀어줘야 아이들의 성장점,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구민준 학생. 3박은 너무 아쉽다는데 4박이면 좋겠습니다. 4박이면 또 4박도 아쉽다 그래요. 항상 헤어지는 건 아쉬워요. 헤어지는 건 항상 아쉽습니다. 네. 여름에 편두통 채기 민준이, 그래요. 자, 이제 질문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네요. 네. 아, 유럽 갔다 오고 아이슬란드 갔다 왔는데, 이번에 연대, 네, 초 여자아이, 방땡은 어린이, 누군지 알겠네요. 그래요. 방땡은 어린이. 네, 그래요. 겨울에 연대에서 봅시다. 음. 디베이트 수업 시 모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자기 의견 말하고, 자기 건, 아이들마다, 어, 그런 자리들, 어, 그러니까 남 앞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말한다는 게,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빠지는 아이들 없도록, 잘 챙겨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님께서 나빴던 건 하나도 없었다고 않았다고 말하는 기숙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여름 캠프 종료식 마친 아이의 첫 마디가 겨울 캠프 신청해 주세요 였습니다. 라고 했네요. 음.
그리고 까마귀 고객님께서는 이번에는 자기들 용돈 보태겠다고 해서 신청했다고 하십니다. 어, 아마 김성태 박사님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수업하면서 수업 이야기만 하지 않거든요. 정신교육 엄청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너희, 여기, 보내준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정신교육 엄청 하죠. 음. 이번에는 한 번 참석했던 학생들의 재참여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대단하네요. 재참여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캠프가 좋았다는 거겠죠, 뭐. 근데 꼭 뭐 저나 김선태 박사님 뭐 수업만 좋았겠어요. 애들이 같이 룸메이트랑 방도 써보고 또 연대 캠퍼스도 걸어보고 이 겨울 캠퍼스는 또 낭만이 또 틀려요. 그때 눈이 좀 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름에 겪는 이 부분하고 겨울이 또 다릅니다. 음. 네, 정신교육 좋다. 네, 정신교육 엄청 해요. 어, 어떻게 사는, 어, 삶이 똑바른 삶인가? 어, 왜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면 안 되는가? 어, 네, 사춘기는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교육도 엄청 해서 보냅니다. 네. 아, 휴대폰은, 예, 부모님께 맡기고 입소하냐고요?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와서 저녁에 수업 끝나고 일과 후에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시간에 잠깐 켜서 통화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아, 제가 유머러스 해가지고 제가 별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어, 애들이랑 수업할 때는 또 좀 다르긴 해요. 음, 네. 이 님께서 같은 조 친구들끼리 다시 또 오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같은 조 친구들끼리 다시 왔는데 이제 같은 조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뭐 같이 어 또 뭐 와서 같이 식사하고 할 때 또 같이 또 앉아서 먹고 조금 막 쉬는 시간에 눈싸움도 겨울이니까 눈싸움도 좀 해보고 재밌겠네요. 아 휴대폰은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 네. 네, 카메라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님께서 소장님 엄청 따뜻한 분이라고 아이가 했다고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김세도 박사님 어, 팔 안 아팠어요? 사인해준이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어, 애들이 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어, 직접 또 만나니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통에 부모님하고 통화 못했다는 게 있어가지고 음. 아, 노트북 필수입니다. 필수. 네, 그건 사전교육할 때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 노트북은 네, 필수입니다. 예, 멘토 노트북, 선생님들 엄청 좋죠. 노트북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태블릿 PC도 괜찮아요. 다만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긴 할 거예요. 아,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태블릿 PC가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자판, 예,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자판 치는 데 익숙하지 좀 않은 친구들은, 이거 연습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까마귀 고객님께서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둘이 왔었나 봐요. 음, 그래서 김성대 박사님, 어, 박인호 수장님 연예인이나 다름없다고. 누굴까요? 어, 둘이 온 데가 이렇게 많지는 예, 않는 것 몇 팀 같아요. 됐어요, 몇 팀. 네, 형제자매 온 팀이 한 세 팀, 다섯 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섯 팀, 네. 음, 음.
혹시 송도에 사는 친구들 아닙니까, 혹시? 네, 아닌가? 그 친구들도 있고. 부산에서 네. 대기 건너입니다. 예, 네, 꼭 아, 지유랑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노트북 분실 우려는 없습니다. 예, 절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분실물이 생기는 사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음. 없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원래 예, 8시부터 9시까지가 입시 강의였고, 그다음에 이제 9시부터 10시 까지 예, 연대 캠프 설명회 하고 한 30분 정도 Q&A 원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예, 얼추 다 되어 가고 질문이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탭 가져가면 한글이나 오피스. 네, 이것도 뭐 깔아서 와야 되는지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립니다. 예, 뭐 미리 깔아 놓으셔도 되고요. 예, 미리. 네. 참고로 제 수업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구글 문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을 쓰긴 쓸 건데 구글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구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글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제 한글 파일 쓸 일은 거의 없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동 작업, 아이들이 공동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기본으로 쓰니까, 그것만 네,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인터넷은 학교 교내에서는 뭐 저녁에서 잘 터집니다. 인터넷은. 음, 네, 인터넷 쓸 일이 없어요. 네, 인터넷은 이 자료 찾을 때 이럴 때 이제 인터넷 쓰고, 개인 용도나 목적으로 인터넷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캠프 생활하는 내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유일한 시간은 이제 저녁 수업 마치고 나서 음, 부모님과 한 5분, 10분 정도 매일 저녁에 통화하는 시간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은 바로 저희가 걷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미리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에게 세컨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집에서 사용되지 않는 핸드폰 있을 거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 그런 걸 같이 가지고 와서 제출할 때는 그 폰을 제출하고 본인이 이제 진짜 사용하는 핸드폰은 기숙사에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것들은 미리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일정이 몇 시에 끝나냐고요? 보통 기상 시간이 7시죠. 예, 기상 시간은 보통 7시고, 7시고 취침 시간이 한 11시.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취침 시간은 보통 한 11시. 어, 10시 반, 11시. 예, 예, 11시 반. 네, 그때 이제 예, 기숙사로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9시 반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9시 반에 끝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10시, 그 다음에 기숙사 들어가면 10시 반, 그래서 씻고 빨리 자면은 10시 반, 조금, 뭐 씻는 거 조금 뭐 길어지는 친구들은 11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취침 점호를 계속 돌아요. 취침 점호를 계속 돌면서 아무리 늦게 자도 뭐 11시 반 넘어서까지 깨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각 호실마다 어떤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있고 모든 기숙사 방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모여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놀고 떠들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통제가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 네. 중학생도 많이 참가합니다. 거의 반반 비율이 5대5, 5대5. 네. 예, 초, 중이 5대5. 벌써 세 번째 해보는데, 항상 5대5인 것 같아요. 음, 남녀도 거의 5대5. 초, 중도 5대5. 많이 틀어져야 5.5 대 4.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분, 예, 우리가 10시 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3분 정도. 네, 3인실입니다. 3인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기숙사가 복도식이거든요. 복도식인데 그 가운데에 이제 선생님들 방들이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 애들이 뭐 새벽에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벨 안 누르고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당직 선생님이 문을 안 잠그고 주무세요. 어 그래서 뭐 새벽에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까 뭐 그런 문제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제 방 배치는 어떻게 되냐고 친구랑 가면 같은 방으로 배치되나요? 뭐 이거 이야기해 주시죠. 뭐 네, 뭐 자매나 필요한 경우에는 네,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같이 가는 거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친구는 또 하루 종일 보니까 음, 또 같이 또 학교 다니고 하면서 보고 그래서 캠프 온 김에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 보는 걸 저희는 권장을 해요. 형제간도 형제끼리 꼭 같이 자면 좋겠다. 뭐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자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맞춰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 안 해드리는 건 없어요. 음. 자, 이제 마무리하죠. 네. 네. 어, 제가 재밌어 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하고 뭐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수학 교과목에 대한 거, 그리고 공부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뭐 다양한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다른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는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이렇게 뭐 사이 부대끼는 뭐 하이파이브도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수업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가라고 따져 물으면 좀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아이들이랑 같은 강의실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무엇을 할 때 아까 박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업만 진행하진 않습니다. 수업은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굵직한 테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들이 때로는 이렇게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도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좀 혼내고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멘토링이 굉장히 좀 비교적 풍성하다. 물론 이 풍성하다라는 조건 자체가 수업에 몇 프로 넘으면 풍성하냐라고 말하는 기준이 없어서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또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또 예약 마감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만큼 요번에 이제 돌아오는 수업도 준비 잘 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남기고 아이들이 자신의 교과목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탐구 역량을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제자들 중에 이게 그동안 가르쳤던 말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미 회갑이 넘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교수님 하면서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고 이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저는 이제 많이 상대를 하겠죠. 근데 고등학생이나 재수생들을 상대할 때는 되게 안타까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 이미 다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걸로 이제 대학을 보내주라 하는 건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좀 이것 좀 바꿔봐 이것 좀 바꿔봐 하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준비를 차분히 해나간다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고등학생들을 또는 중학교 특목 준비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수업안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용, 중학교용으로 개발해서 원장님들께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께 교육을 시작한 게 벌써 거의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수업들을 또 새로운 형태로 리뉴얼해서 또 연대 캠프라는 공간에서 또 저의 또 영혼의 또 단짝 우리 김성태 박사님하고 둘이 세션 나누어서 이렇게 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흥분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제가 살면서 잘한 일이 제가 몇 가지 있다고 저는 항상 말하는데 참 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 캠프는 지식을 가르치는 캠프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캠핑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대학, 제가 좋아하는 대학인데,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는 대학 4년 동안 평생 공부할 방법을 가르치는 게 세인트 존스 대학의 교육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대 캠프라는 그런 짧으면 짧은, 또 길다면 긴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 공부하고 성장해 나갈 그런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번 캠프도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그다음에 좋은 동기, 네, 선사하도록 할게요. 네,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나가야 또 부모님들도 나갈 것 같으니까, 자, 인사하고 나가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